2배 그 이상의 돈을 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본주의의 최상위 포식자인 벌꾸로 소리가 되어 부를 창출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자본주의의 상위 포식자가 되기 위해서는 안녕하세요. 10년 동안 스트리트 댄서로 활동을 하다가 현재는 연매출 약 10억 원의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춤추는 사업가 춤사가라고 합니다. 이것을 이해한다면 여러분들도 자본주의 벌꾸로 소리 상위 포식자의 포지션을 가질 수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벌꾸로 소리는 족제비과 동물로 두려움이 없고 독사를 먹을 만큼 최상위 포식자의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자본주의의 최상위 포식자인 벌꾸로 소리가 되어 부를 창출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자본주의의 상위 포식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개념을 이해해야 합니다. 자본주의에서는 두 가지의 사람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생산자와 소비자입니다. 가령 수업을 듣는 사람과 수업을 제공하는 사람, 직업을 갖는 사람과 직업을 고용하는 사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말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돈을 벌고 자본주의에서 상위 포지션을 갖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할 일은 소비자의 사고방식이 아니라 생산자의 사고방식을 갖는 것입니다. 생산자의 사고방식을 갖는 것만으로도 이미 상위 30% 이내에 진입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소비자의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은 계속해서 소비를 할 것이고 생산자의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은 계속해서 부를 축적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소비자와 생산자의 사고방식의 차이와 생산자의 사고방식을 갖기 위한 방법은 다른 영상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생산자의 사고방식을 갖췄다고 가정을 하고 우리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이 돈이 벌리는 시스템은 크게 5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비자 니즈, 두 번째는 진입 장벽, 세 번째는 시간, 네 번째는 확장, 그리고 다섯 번째는 통제입니다. 이 5가지를 모두 적용한다면 여러분들은 더 큰 부를 이룰 것이고 꼭 5가지를 모두 적용하지 않더라도 몇 가지만 적용을 하더라도 2배 그 이상의 돈을 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소비자 니즈입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당연한 얘기일 수 있고 워낙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물건이나 서비스를 제공을 할 때 소비자 니즈를 파악해라 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정말 뻔하고도 중요한 얘기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소비자의 니즈를 파악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좋아한다고 또는 내가 생각했을 때 굉장히 괜찮은 제품이나 서비스라고 생각해서 소비자들은 실제로 그거를 괜찮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오류가 많기 때문에 첫 번째 단추를 잘 끼워야만 내가 진행하는 어떠한 사업이나 부업을 성공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진짜 소비자가 원하는 물건을 제공해야 하는데 자기 자신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물건을 제시하기 때문에 소비자는 그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하고 소비자들의 욕구와 욕망을 충족하는 것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진입장벽입니다. 이 진입장벽은 사업을 하실 때 굉장히 중요한 영역입니다. 가령 최근에 심사임당님 때문에 유명해진 스마트 스토어 열풍을 예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마트 스토어를 접근할 때 위탁 판매로 접근을 합니다. 하지만 이 위탁 판매는 이 진입장벽의 영역에서 볼 때는 절대 추천드리고 싶지 않은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스마트 스토어의 위탁 판매는 누구나 진입이 가능하고 어떤 사람이든 바로바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보다 일찍 진입을 하여 이미 많은 다수의 팬을 거느리고 있거나 내 브랜딩이 되어 있는 상태라면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내가 사업을 연습한다라는 개념으로는 괜찮습니다. 이 진입장벽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제품의 독점권이나 제품의 질 또는 제품의 가격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거는 내가 운영하는 어떠한 제품이나 서비스 자체가 브랜딩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큰 진입장벽을 만들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위탁 판매를 하든 사입을 하시던 어떤 사업을 하시던 브랜드를 만드는 것에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사업을 하시거나 또는 어떠한 일을 하실 때 시간을 지배하는 일을 해야지 시간에 지배당하는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정말 큰 부를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일을 하던 일을 하지 않던 돈이 벌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24시간이라는 시간만 존재하기 때문에 잠을 잘 때든 일을 할 때든 일을 하지 않을 때든 아플 때든 병원을 갈 때든 언제든 돈이 벌려야 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치킨집을 차렸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어느 날 출근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교통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기간 동안에는 제가 돈을 벌지 못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제가 치킨집이 프랜차이즈라고 가정을 한다라면 제가 출근을 하지 않더라도 전국에 있는 내 브랜드의 프랜차이즈들이 돈을 벌어다 줄 것입니다. 이러한 구조를 만드셔야 합니다. 이런 치킨집 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 사업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온라인에서 어떤 사업을 할 때는 내가 24시간
일을 하지 않더라도 온라인에서는 온라인몰을 통해서 제품이나 서비스는 계속해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확장성이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위의 예시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내가 치킨집을 하고 있는데 내가 하루에 닭을 100마리를 튀길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 100마리를 튀길 수 있는 집에서 하루 최대 매출은 치킨 100마리를 판 가치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프랜차이즈를 하거나 또는 어떤 인스턴트화를 시켜가지고 편의점에 납품을 한다던가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확장을 해나가야 합니다. 즉 내가 하고 있는 어떠한 일이나 사업이 가장 잘 됐을 때의 최대치의 수익의 한계성을 파악해봐야 하는 겁니다. 그게 한 달에 1000만원인지 1억인지 10억인지 말이죠.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통제의 영역입니다. 이 통제의 영역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항상 사업을 하시거나 어떠한 부업을 하실 때 이 부분을 꼭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스템 통제 부분 같은 경우에는 크게 상품과 서비스의 질과 양 그리고 가격 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치킨집을 창업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치킨집을 창업을 했는데 이 치킨집이 프랜차이즈의 치킨집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경기가 좋지 않고 본사의 매출이 떨어짐에 따라서 본사에서 제공해주던 닭이 작아지고 가격이 높아졌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은 본사가 납품하는 어떠한 제품을 거부할 수 없을 겁니다. 즉 시스템을 통제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됨에 따라서 우리 치킨집의 질이 떨어지고 가격은 올라갈 것입니다. 이런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받는 고객들의 만족도 또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시스템 자체가 통제가 불가능하다면 외부로부터 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우려가 생기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이 시스템을 외부로부터 의존하지 않는 개인의 시스템을 만드셔야 하는 겁니다. 가령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되는 게 아니라 프랜차이즈를 내줄 수 있는 점주가 돼야 하는 것처럼 말이죠. 누군가에게 고용되지 않고 고용하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여기까지 불을 불러오는 사업 시스템에 대해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이 다섯 가지가 너무 당연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만큼 중요하고 기본기이기 때문에 영상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다섯 가지를 꼭 본인이 하시는 사업이나 창업하실 아이템에 적용해보셔서 점검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런 다섯 가지에 대해서 좀 더 세세하고 구체적인 사항을 영상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